네,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13.5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 시간 컬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버전스, 발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버전스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컬은 결국 결과가 벡터 필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이버전스는 결과가 스칼라가 됩니다.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차원 벡터 필드 fxyg는 성분이 pqr인 벡터 필드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각각의 편미분이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다이버전스 F는 P를 X로 편미분한 것과 Q를 Y로 편미분한 것과 R을 G로 편미분한 것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건 벡터 필드가 아니고요. 결과는 스칼라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컬을 계산했던 것처럼 다이버전스도 포뮬러가 있는데요. 이 포뮬러를 사실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다이버전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컬과 이제 비교되는 다이버전스의 포뮬러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F는 그레디언트 이 벡터 필드에다가 이 벡터 필드 F를 내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여기에는 X로 미분하는 거, 여기는 Y로 미분하는 거, 여기는 G로 미분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에다가 벡터 필드 F를 내적이라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F라는 것은 P, Q, 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적하니까 I는 I들끼리 만나는 게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J들끼리 만나는 게 남고요. 그 다음에 K들끼리 만나는 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합이 바로 다이버전스 오브 F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컬이라는 것은 그레디언트에다가 벡터 필드를 외적한 식이 되고요. 오늘 설명한 다이버전스는 그레디언트에다가 벡터 필드를 내적했다라고 이 식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을 보면 두 개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오른쪽 식을 보면 컬과 다이버전스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벡터 필드가 성분이 xg, xyg, -y 제곱인 3차원 벡터 필드인데요. 이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로 먼저 xg를 편미분하고 xyg를 y로 편미분하고 -y 제곱을 g로 편미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미분하면 g가 되고요. 두 번째는 xg가 되고 이것의 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벡터 필드 F의 다이버전스는 g 더하기 x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다이버전스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컬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요. 이 Theorem 11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3차원 벡터 필드 F가 성분이 PQR입니다. 이때 PQR은 두 번 미분한 파셜 디리버티브가 컨티뉴어스다. 이 가정이 있고요. 이 가정은 밑에서 중요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주 중요한 식이 있어요. 이 벡터 필드를 여기에 컬 하면 여전히 이 컬 F도 벡터 필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 필드에 다이버전스를 하면 이제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 필드에 컬을 작용하고 다이버전스를 하면 항상 0이 된다라는 것이 Theorem 11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억하기에 조금 헷갈리면요. 벡터 필드에 다이버전스와 컬이 만나면 0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컬과 다이버전스 순서가 바뀌면 이게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스칼라의 컬은 이게 의미가 없어서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heorem 11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컬 F를 이렇게 쓰는 것이고 앞에 이 그레디언트를 내적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컬 부분을 그레디언트를 하는 거니까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G로 편미분인데 이 컬 F의 각 성분을 이 항에다가 각각 하나씩 써주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컬의 각 성분들을 이 자리에다가 순서대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미분해주면요. 첫 번째는 R을 두 번 미분하는데 Y로 먼저 미분하고 X로 먼저 미분합니다. 그런데 R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여기 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R을 두 번 미분하는데 X로 먼저 미분하고 Y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 항과 이 항을 비교를 해보는데요. R의 편미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같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조건이 R이라는 함수는 세컨드 오더 파셜 디리버티브까지 연속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것까지 연속이 되면 우리가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요. 클레어 정리에 의해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Q를 계산해 보면요. Q의 미분은 먼저 G로 미분하고 X로 미분하고요. Q는 또 여기 있네요. X로 미분하고 G로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 클레어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사라지고요. 여기도 똑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에 컬을 먼저 작용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하면 항상 0이 된다는 것이 이 Theorem 1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컬을 활용하는 이그젬플 하나 마지막으로 해보죠. 이 3차원 벡터 필드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벡터 필드인데요. 이 벡터 필드 F가
어떤 새로운 벡터 필드의 컬로 표현할 수 없음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벡터 필드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의 컬을 계산하면 당연히 벡터 필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벡터 필드가 하나 있을 때 이것이 새로운 벡터 필드의 컬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제 그 뜻이거든요. 컬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분하는 것이니까 이게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G를 미분해서 F가 된다? 즉 F가 먼저 주어져 있을 때 G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변수 함수에서 생각하면 F가 주어져 있을 때 G'은 F가 되는 G를 찾는다. 즉 이 G는 이 F의 부정적 분함수, 엔티디리버티브 펑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그젬플 역시 어떤 벡터 필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벡터 필드의 부정적 분이 되는 벡터 필드가 있겠느냐, 이제 그 뜻으로 생각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하기를 이 벡터 필드 F는 어떤 벡터 필드 G의 컬로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요. 지금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모순을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G의 성분을 각각 P, Q, R이라고 두면요. 컬 오브 G를 생각하면 P를 Y로 미분하고 Q를 G로 미분해서 이 차이가 F의 첫 번째 성분이니까 XG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를 G로 미분하고 R을 X로 미분한 것의 차이가 여기 두 번째 성분 XYG이고요. 그 다음에 Q를 X로 미분하고 P를 Y로 미분해서 이것의 차이가 이것의 세 번째 성분 -Y제곱. 이 세 식을 만족하는 PQR을 찾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존재하는가, 이제 그 문제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좀 변수가 많아서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에서 푸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Theorem 12를 활용하면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정이 벡터 필드 F가 컬 오브 G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가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양쪽의 다이버전스를 취해서 다이버전스 오브 F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이 컬 오브 G의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Theorem 11에서 벡터 필드에다가 컬 다이버전스 순서로 작용해주면 0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답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F의 다이버전스가 0인가를 봤더니 우리가 앞서 이것의 다이버전스 계산했죠? G 더하기 X 곱하기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게 0이 되는 점이 있지만 어떤 리전에서는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과 이 사실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벡터 필드는 다른 벡터 필드의 컬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굉장히 짧았죠. 다이버전스의 정의, 그리고 계산, 그리고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Theorem 11은 벡터 필드의 컬과 다이버전스를 연속적으로 작용하면 항상 0이 된다는 성질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컬과 다이버전스가 그린 정리에 적용될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